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서홍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쾌감이 있는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에 관한 많은 책들도 살펴봤는데 기존의 많은 접근법들이 어떠했냐면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런 방식이 대부분 관념적이고 이제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너는 소중하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욕망을 비워라. 이런 얘기들 책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행복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표방을 하고 있죠. 그 과학은 뇌과학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진화론의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용한 내용들이 많은데 세 가지 정도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생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란 과연 뭐란 말인가? 비참한 존재구나, 불행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벌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꿀벌이 꿀을 막 모으잖아요. 근데 꿀벌이 꿀을 모으는 이유는 꿀 자체가 꿀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벌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꿀이라는 일종의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꿀이 꿀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생존이 존재 이유고 그 과정에서 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행복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계의 일부분이니까 꿀벌과 같이 우리의 존재 이유도 결국엔 생존인데 생존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꿀벌의 꿀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뇌에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음식 뭐예요? 생존에 필수적이죠. 우리가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이성에게 접근하고 사귀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행복하죠. 왜냐?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생존을 위해서 데이트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100% 동의하긴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모 사피엔스 중에는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부냐면 목숨 걸고 막 사냥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를 하고 그래야지 유전자가 유지 존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조상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냥을 하고 짝짓기를 했을까?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기를 씹을 때 그리고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한마디로 느낌이 완전 굿이었기 때문이다.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사회의 조건인데 이 책은 여튼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아까 뇌과학 또 진화론의 바탕을 둔 그런 부분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행복에 관한 연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연구에 대한 연구를 메타 연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메타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죠. 자, 일단 지난 30년간의 행복 연구에서 나온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무엇이냐?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행복에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죠? 나머지 건강, 종교, 기타 등등 다 빼고 돈 하나만 따져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행복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대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 연구를 했을 경우에 기껏해야 1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돈에 관한 추구, 10% 정도의 그 추구에 있어서
인생 전체의 9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면 삶의 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 빈곤 국가의 경우에는 돈이 90%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세계 10위권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자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조건, 이런 측면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 국가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행복의 원동력이 뭐냐? 일단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은 좀 추상적이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들, 다양한 재능,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 강점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타고났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고유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고유 강점을 선택하는 그런 삶, 근데 그것이 돈과 조금 유리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회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사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한 명이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이러한 애티튜드를 가져야지만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복은 한 방이 아닌 빈도다. 많은 행복학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죠. 왜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 즐거움, 행복,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들,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쁨이 빨리 소멸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기를 먹었는데 기쁨이 막 48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생존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번 짝짓기를 했는데 막 6개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짝짓기라는 게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을 뿐더러 또 출산이 되어도 생존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짝짓기가 많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쁨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감은 잠시 잠깐 느낀 다음에 바로 원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의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항을 역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복이 한번 빵 와서 그게 강하다고 해서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한 방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미세 행복 또는 작은 행복,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낄 수 있게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생각이 뻗어나가는 게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행복, 뭡니까?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정이 되는 거죠. 이 평정심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으로 왔다가 다시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내가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은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아타락시아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철학의 또 유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